사실상 최혜병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확실시 됐습니다. 방금 국회에서 긴급 토론회 마치고 또 잠시 후 오후 2시에는 국회 본청에서 야 6당 항의 기자회견도 있을 예정인데요. 관련해서 오늘은 조국혁신당 검찰 독재 조기종식 특위위원장 맡고 계신 박은정 당선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너무 바쁘시죠? 네, 조금 바쁩니다. 예, 그래도 오늘 화사하십니다. 네. 아침부터 너무 많이 바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아침에 이제 토론회, 긴급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제가 그 주최로 열고 그리고 네. 이제 또 소통관에 가서 저희 조국혁신당 네. 그 개원하는 즉시 삼국조 3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네. 기자회견하고 네. 지금 막 바쁘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달려오셨습니다. 네. 너무 바쁘셔가지고 제가 좀 많이 숨가쁘시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식사는 하고 다니십니까? 중간중간 김밥 먹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아직 보좌진도 다 없으신 예, 아직 모양이에요. 다 못 꾸려서 예. 혼자서. 예, 그러니까요. 다니고. 맨날 이렇게 가방 메시고 걸어 다니셔가지고 제가 체구가 너무 작으셔서 너무 제가 항상 안쓰럽게 이렇게 그래도 강단 있게 일은 제일 세게 할 것 같다라고 기자들이 평가하더라고요. 조국혁신당에서 제일 세게 그 검찰 개혁하실 분은 박은정 당선인이 아닐까 다들 이제 그렇게 예측을 하던데요. 오늘 아침 토론회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오늘 토론회는 지금 오늘 그 국무회의에서 네. 최혜병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가 지금 확실시 되고 있잖아요. 네. 국무회의에서 지금 의결했는데 그 관련해서 거부권을 남용하는 것이 위헌적인 소지는 없겠는지 네. 관련 그 부분에 대해서 긴급 토론회를 조국혁신당이 열게 됐습니다. 네. 거기서 그 헌법 관련해서 그 발제자이신 네. 정태호 네. 교수님께서 예. 이거는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의 사익을 네. 목적으로 한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헌적인 소지가 크고 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 인용될 만큼 네. 중대한 사법방해 행위다라는 사법방해 행위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주셨고 예. 토론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군요. 뭐 그럴 줄은 알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고 기대했는데 역시나 오늘 거부권 행사를 할 걸로 보입니다. 사실상 국무회의에서 네. 의결이 됐기 때문에 절차가 진행이 됐다고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일감이 좀 어떠세요? 10번째 거부권입니다. 네, 뭐 예상했던 바라서 모두가 예상을 하셨던 그러니까요. 거라서 예. 놀랍지는 않고 사람은 참 잘 바뀌지 않는다. 네. 다만 사람 바뀌지 않고 교체될 뿐이다. 예. 이렇게 그 이준석 네. 전 대표가 예. T포인트가 계속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네. 언급을 했었죠. 예. 그래서 국민을 이기는 대통령은 없는데 굉장히 딱하다 이렇게 네.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딱하다. 국민을 지금 이기려고 이렇게 하는 걸까요? 네, 국민과 지금 맞서 싸우고 있는 형국이죠. 예. 네. 국민과 총선에서 민심이 확인되었고 네. 국민들은 심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국정기조 그동안의 무지, 독단, 예. 무능에 대해서 네.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하고 네. 그리고 국정기조를 전환해야 하는 상황인데 네. 지금 그렇지 않고 있는 거죠. 이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더더욱 그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아침 여러 라디오 인터뷰 그리고 또 특히나 이제 주목받는 게 추경호 원내대표인데요. 루즈벨트도 500몇 번을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다음에 바이든도 11번 거부권 행사했다. 그런데도 미국에서는 전혀 탄핵 얘기 안 나오는데 야당은 탄핵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정당한 권리 행사인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프레임 전환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이제 토론에서도 나온 내용인데요. 네. 대통령의 거부권 자체가 위헌적인 것은 아닌데 이 거부권을 행사하는데도 헌법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 내재적 한계는 그 거부권 행사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들어있을 경우에는 한계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익적 목적이 아니고 국민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사적인 본인과 본인의 가족 측근의 수사를 예. 어쨌든 막기 위해서 예.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을 예. 거부하는 이런 예. 거부권 행사는 헌법 내재적 한계가 있고 네. 이 내재적 한계를 위반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사법적 판단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네. 반드시 사법적 판단이 들어가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최혜병 거부권 특검법 거부권 행사 자체는 네. 공직자라면 공익을 위해서 국민께 복무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공직 원리에 반하고 네. 그래서 더구나 이제 검찰, 공수처, 뭐 경찰 이런 것을 장악하고 있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네. 중대한 사법 방해에 해당해서 탄핵 청구가 임용될 만큼 위법성이 크다라는 예. 결론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그 토론회에 참석한 그 헌법학자들이 대체로 이제 그런 입장을 피력을 하셨다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 헌법 내재적 한계에 대해서는 헌법 네. 교과서에서 네. 많은 교수님들이 예. 그 부분을 예. 언급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경우에 따라서 탄핵 트랙에 들어갔을 때 이것만 가지고 거부권 행사한 것만 가지고도 탄핵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번 주에 이제 여론조사 꽃이라는 네, 네. 그 여론조사를 기관. 보면 최혜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결론 내용을 보니까 뭐 한 60% 정도 예. 국민이 찬성하는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예. 우선은 이제 그 탄핵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재판이기 그렇죠. 때문에 박근혜 예. 대통령 당시 그 사례를 보면 네. 굉장히 많은 국민적인 탄핵에 대한 지지 예. 여론이 되어야 하고 예. 저희가 보기에는 한 70% 이상, 80% 이상 국민들께서 이런 국정 운영, 이 특검 거부권 행사는 매우 국익에 반하고 개인의 권력을 사유화한다는 네. 어떤 비난 여론이 더 네. 높아지면 이것도 탄핵 사유 중에 하나는 네. 검토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가지고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는 거. 오늘 이제 그 토론자로 나오신 김규현 전 예. 검사 변호사가 예. 이 거부권 행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할 수 있겠는지를 또 검토를 예. 해서 예. 이것은 그 직권을 남용한 그렇죠. 거부권을 남용한 네. 행사 권리남용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해당을 한다고 야. 결론을 내주셨어요.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네.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다양한 위법 행위가 지금 계속 뭐 마일리지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쌓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월요일 날도 대통령실 앞에서 야 6당이 함께 야 네. 7당인가요? 함께 그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고 촉구를 했는데 네. 결국에는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는 그냥 안 들린다고 해야 될까요? 네. 들려도 무시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도 된다고 판단을 할까요? 이게 어떤 검사적 태도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특징이라고 봐야 됩니까? 개인의 특징도 있을 수 있고 네. 이 사안 자체는 네. 수사 대상이 그 대통령실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셀프 방탄이죠. 셀프 방탄. 셀프 방탄이고 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총장 재직 시에 예. 징계 사유가 예. 측근의 수사를 방해하고 감찰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예. 징계가 청구돼서 면직 이상의 중대 비위에 해당한다는 1심 판결을 네. 받았던 적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리고 그 후에 또 그 손준성 예. 검사의 고발사주 총선계 의혹 사건도 네. 대검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수정관실에서 네. 그 뭐 고발장이 작성됐다는 것이 1심 판결의 그렇습니다. 결과이고 예. 그러면은 그 검찰총장의 눈과 귀라는 수정관실에서 작성한 것이 당시 총장의 그 수사가 확대되어야 하는 네. 거죠. 예. 그런데 손준성 검사를 영전시켰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수사, 예. 자신을 둘러싼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수사를 예. 자신에게 향하고 있는 수사를 방해하는 이런 뭐 맥락 속에서 오늘 최혜병 특검법도 네. 거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참 답답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공익에 봉사하라고, 국민적 이익에 봉사하라고 공정과 상식을 내걸었기 때문에 그걸 믿고 국민들은 표를 들여서
대통령에 당선이 된 건데 막상 당선이 된 이후에는 오로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을 하니 정말 해야 되는 일들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만 계속하고 있어서 정말 이걸 언제까지 조국혁신당 얘기한 대로 3년은 넘긴 거 아니냐라는 국민적 판단이 이제 점점 커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지난주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본인이 이제 법조 쪽에 취재를 좀 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 최혜병 사건과 관련해서 임성근 사단장이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그 처벌이 엄청나게 위중할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직권남용의 그 범위를 굉장히 좁게 해석을 우리 대법원이 네. 좁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둘까? 이것은 임성근이라는 인물을 반드시 보호해야 되거나 아니면 사단장에서 해병대 사령관으로 승진시켜야 되는 어떤 특정한 인물의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 그런 면이 있을까요? 저는 뭐 그 의혹에 대해서 그 의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이 들고 네. 실제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이전에는 1년에 한 20명 정도만 기소할 정도로 굉장히 사문화된 법이었어요. 네. 범죄였는데 윤석열 한동훈 그 국정농단 사건 예. 당시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네. 대한 그 블랙리스트 등 예. 관련해서 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그렇습니다. 수사가 좀 이어졌고 예. 사법농단 사건에서 네. 그 직권남용을 뭐 본격적으로 그때 예. 당시에 대대적으로 수사해서 기소가 됐었잖아요. 네. 다만 그 당시에 뭐 이름도 똑같은데 임성근 그 부장 판사에 대해서 직권이 없기 때문에 남용이 아니다라는 무죄 네. 판결이 났을 정도로 예. 법원에서 꼭 엄격하게 보는 것은 사실이어서 예. 지금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도 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될 것인지는 수사를 해봐야 알 문제이지만 네. 다만 업무상 과실치사 네.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지휘관에 대해서는 그 처벌이 가능하고 유죄라는 여러 가지 예. 판결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러면 박정훈 대령이 네. 이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하니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예. 이첩을 한 것은 정당한 행위였던 거죠. 네. 그래서 당연히 수사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대통령실에 누군가가 예. 누군가가 이 수사 외압을 이것을 빼라고 지시를 했다면 네. 그 자체가 직권남용에 뭐 해당이 될 수도 있고 네. 굉장히 문제적인 예. 그런 행동이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 사건과 이게 점점 커진 사건이 돼버렸고 여기에 범죄 혐의가 그냥 단지 직권남용뿐만 아니라 과실치사 혐의도 추가가 네. 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법리적 검토를 해볼 때 이것은 상당히 문제적 상황이 될 수 있다. 일이 더 커지고 있다. 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3주 전에 이시원은 윤석열의 우병우인가? 네.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네. 정치권 안에서 일부는 뭐,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이게 이시원의 오버 때문에 만들어진 거지 대통령이 개입한 것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라는 소문이 좀 돌았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시원 공직기강이 빠지고 그 자리에 이원모 공직기강이 새로 들어갔어요. 사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것도 좀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여하튼 특검이 시작되면 이시원 검사가 다 모든 책임을 질까요? 그 이시원 비서관 혼자 오버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가 없죠. 네. 당시에 국방부 장관 결재까지 난 사안인데 네. 일개 비서관이 뭐 대통령 지시도 없이 그 국방부에다가 만일에 이시원 비서관이 그렇게 했다면 네. 그것을 빼라 마라 네. 이렇게 지시를 할 리가 없는 거고 네. 이거는 구조가 똑같아요. 대검의 손준성 검사의 예. 수정관실에서 예. 고발사주 총선 개입 의혹 예. 이 문제가 터졌을 때 네. 그건 검찰총장의 지시가 아니었나 하는 네. 합리적인 의문이 그랬죠. 드는 거랑 예. 똑같은 사안이고 예. 이 이시원 비서관을 지금 경질하고 예. 이원모 예. 비서관을 지금 다시 불러들인 것 신윤 검사 돌려막기인 네. 거죠. 예. 그리고 이원모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총선에 나가서 국민의 심판을 이미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거부했어요. 예. 거부했는데 그런 사람을 다시 예. 대통령실에 불러들여서 다시 그 업무를 하게 하는 거는 뭐 이거는 무슨 검찰 카르텔, 특권 카르텔이라고
봐도 예. 무방한 그런 인사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 이시원 검사,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다 책임질 리는 없지만 지금 스타일은 손준성 검사하고 비슷한 네. 프레임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도 뭐 적당하게 뭐 승진시키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영전시키거나 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걸까요? 뭐 그게 윤석열 스타일이죠. 그게 윤석열식 스타일. 윤석열식 스타일. 그동안의 행동 패턴을 예. 봤을 때 이종섭 예. 전 장관 또 그러네요. 호주 대사로 또 맞네. 임명시키고 예. 뭐 그 당시에 국방부 또 예. 그 참모들을 또 예. 총선에 또 공천을 또 예. 주고 국민의힘당에서 예. 뭐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될 수 없는 행동들이죠. 근데 왜 윤석열의 우병우인가라는 질문을 던지셨습니까? 그 이제 당시에 그 이시원 비서관이 네. 윤석열 그 유병우 비서관이 당시 박근혜 네. 대통령 당시에 예. 이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뭐 굉장히 많은 일에 개입이 되고 그렇죠. 그 박근혜 국정농단에서 굉장히 앞서서 네. 행동을 그렇죠. 수행한 예, 것으로 많은 비난을 예. 받았잖아요. 이 지금 그 최혜병 네. 사건 관련해서도 예. 이시원 비서관이 총대 메고 앞장서서 이 무리한 지시를 한 것이 아닌가. 네. 우병우처럼 예. 검찰 출신으로서 예. 그 의문을 제기한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시원 비서관과 국방부의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통화가 네. 드러났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수십 차례 예. 통한 예. 것이 28번. 드러났습니다. 예. 그러면 굉장히 앞장서서 예. 뭔가 사건을 예. 뭐 막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아. 자기가 총대 메고 예. 그런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 연상은 좀 그런 방향으로밖에 네. 안 되는데 사실 그런다고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거고 사실상 재판 준비하라고 빼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네. 네. 수사를 준비하라고. 네네네. 네. 수사받을 준비를 하라고. 예, 빼주고 네. 그 자리에 이제 이원모 비서관을 다시 보낸 거 아니냐라는 네. 이제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있고 뭐 이시원 비서관에 대한 그 대통령실에 계속 있었을 경우에 네. 그 존재에 대한 뭐 어쨌든 비난이 계속 뭐 그 쏟아질 거기 때문에 네. 몸을 피하게 하는 것이라고 일단 보여지고 피하게, 예. 예. 소나기 피하듯이 네. 피하게 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윤석열 정부는 설명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김건희 여사가 153일 만에 캄보디아 총리 부인과의 오찬 회동에 사진 3컷을 딱 남겼는데 사실 명품백 사건 때문에 숨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 명품백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 필요한데 아무 얘기가 없고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빠지고 이원모 비서관이 왔으면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빠졌는가에 대한 네.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뭉개는 것 같은 이것도 윤석열 스타일입니까? 네, 그 검찰 특수부 검찰 스타일로 보여지는데 예.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어쨌든 서울중앙지검장이 교체가 되고 네. 1차장 네. 명품백을 수사하는 1차장 그다음에 뭐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4차장이 승진이라는 형식으로 그 자리가 빠졌잖아요. 네. 그러면 그 수사는 뭐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이 명약관화하고 네. 어쨌든 자신에 대한 어쨌든 수사가 좀 어느 정도로 예. 그 정리가 되고 예. 방어가 된다고 판단이 돼서 예. 그렇게 공개 행보에 나선 것이 아닌가. 예. 아니면 심각한 검찰 수사를 앞두고는 그렇죠. 그렇게 공개 행보를 뭐 할 수가 없는 예. 거죠. 예. 사실 그래서 153일 동안 선거 있고 하니까 숨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검찰 인사하고 이제 딱 등장을 한 거고, 뭐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설명하지 않고 있으니까 국민들은 더 답답한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건데요. 김건희 여사 혹시 사진 보셨습니까? 네, 언론 보도에서 예. 사진 봤습니다. 예. 그 오랫동안 이제 수사 검사하셨기 때문에 네. 대체로 많은 범죄 혐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등장할 때는 어떤 의도가 있다라고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지금 검찰 인사가 예. 그 중앙지검장이 13일 날 음. 그 인사가 났고 네. 그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가 그 공개 행보 언론에 드러난 네. 그날 아마 그
잔고 증명서 위조 네, 네. 공범 그것도 사건도 무혐의가 불송치가 불송치가 된 됐나요? 날이에요. 예, 그날이. 예.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이 출근을 한 날이죠. 네, 네. 그것이 뭐 어쨌든 배경으로 떨어졌다 그렇게 보여지고 제가 뭐 그 사진을 분석할 만한 뭐 능력은 네. 없는데 네. 뭐 대통령실에서 어쨌든 그 배우자에 대해서 통제를 할 수 없는 윤 대통령조차도 그런 상황은 아니었을까. 예. 왜냐하면 국민들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굉장히 과반 이상이 찬성을 하고 그렇습니다.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저 대선 당시에도 네. 내조에 충실하겠다라는 약속을 또 하셨고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주가 조작이나 명품백뿐만이 아니라 네. 지금 양평고속도로라든가 그렇죠. 예. 뭐 기타 여러 가지 종합특검법을 또 지금 국회 예. 야당이 준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네. 그렇게 공개 행보를 할 수 있는 것은 네. 수사에 대한 어쨌든 방어벽을 확실하게 쳐졌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검찰이요. 계속 이 모드로 갈까요? 그러니까 지난번 인사를 네. 통해서 확실하게 그러니까 김주현 수석이 새로 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것은 내 뜻이 아니다 늦춰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냥 사실상 묵살하고 인사를 해버린 거고 박성재 장관의 네. 뭐 이렇게 태도를 보면 뭐 그런 상황인 거고. 근데 검찰은 늘 권력을 향해서 칼을 또 꺼내들지 않습니까? 그 조직의 생리상. 근데 이렇게 너무 윤 대통령 부부가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검찰을 어떻게 보세요? 저는 네. 지금 검찰이 뭐 이원석 검찰총장이 뭐 침묵 뭐 네, 몇 초 12초, 침묵 뭐 예. 했다고 뭐 예. 침묵의 항의다라고 예. 뭐 언론들이 의미 부여를 네. 친검 언론들이 해주던데 예. 굉장히 의미가 없고 안간힘이다. 안간힘. 이원석 검찰총장의 예. 그런 항의는 예. 검찰에서 그 뭐랄까 한심스럽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심스럽다. 예, 이게 그 식물총장이 된 거잖아요. 예. 이 인사를 예. 통해서 패싱 예. 인사가 된 건데 예. 그리고 뭐 왜 침묵을 합니까? 그 뭐라도 예. 뭐 항의를 하든지 예. 국민들께 예.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드려서 예. 그 설명을 드려야 되는 예. 것이 검찰총장의 예. 예, 공직자로서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럴 정도로의 그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검찰 대통령의 총애를 받는 네. 총장으로서 예. 뭐 이 수사를 제대로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네. 이 수사를 하는 모양을 좀 보이겠다는 이 정도에서 견해차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사실상 이 인사를 굳이 해서 예. 긁어부스럼 인사를 해서 온 국민이 지금 막 그 인사에 대해서 네. 비난을 하고 있고 네. 지금 중앙지검장은 임명을 했지만 네. 인사를 했지만 차장검사 인사를 뭐 그렇죠. 24일 날 24일. 인사위원회를 예. 한다고 하는 게 저희 검찰 인사 보시면 예. 24일 날 인사를 한다는 게 아니고 예. 그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그날 인사를 언제 할지 발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발표를 어떻게 하냐면은 5월 말에 발표해서 6월 초에 예. 뭐 부임한다 뭐 이렇게 발표를 해요. 예. 그러면 13일 날 중앙지검장 부임하고 나서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죠. 뭐 거의 보름 이상 예, 수사가 예. 멈춰 있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수사가 사실상 뭐 중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예. 그런 정도의 지금 수사의 외압이라면 외압이 예, 예. 있었다면 네. 뭐 과거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뭐 법무부 장관이 뭐 인사 의견 안 들어줬다고 해서 뭐 그 우화가 아니다. 굉장히 난리가 세게, 났었잖아요. 예, 예. 그리고 뭐 2% 얼마나 많이 글을 올렸습니까? 검찰 내부 예. 2%에도 예. 검사들이 뭐 굉장히 예. 마치 막 그 정의로운 것처럼 예. 막 난리가 나고 네. 단 한마디도 없는 침묵의 예. 검찰 예. 조직을 보면서 자정작용을 잃어버린 검찰 그리고 앞으로도 이 검찰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제가 뭐 간혹 말씀을 드리는데 용산의 위성정당으로 예. 전락을 한 검찰의 예.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을 할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야, 희망이 없네요.
아주 태평성대죠. 뭐 언론도 조용하고 예. 뭐 검사들도 조용하고 예.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뭐 내가 뭘 하든 무슨 상관이야 하니까 뭐 여기저기 행사도 다니고 예, 이제는 더 이상 무서울 것이 없어, 두려울 것이 없어. 그런데 국민들이요 어디까지 참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이만하면 거부권 행사도 멈추고 국민 의견을 들어서 국정운영 기조도 바꾸고 네. 예, 검찰 개혁도 스스로 먼저 나서서 하고 이게 국민된 도리인데 오늘 이원석 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법 체계를 정쟁의 트로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기소청하고 수사청 분리, 네. 그러니까 검수완박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낸 거거든요. 네. 지금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는 마치 검찰 수사권이 없는 것처럼 정의로운데 그것을 빼앗는 것처럼 네. 그 프레임을 검찰에서 그렇습니다. 만든 프레임이고요. 예. 수사 기소의 분리는 굉장히 선지국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거죠. 예. 그리고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 청구권, 수사 종결권, 공소 취소권 뭐 네. 등등의 너무 많은 권한을 네. 검찰이 가지고 있음으로써 예. 그 정점에 검사 동일체 조직 문화 예. 속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그 모든 권한을 행사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수사권을 행사를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네. 최근에 이제 월성원전 네. 수사 기소한 사건에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이 네. 됐어요. 그 월성원전 수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을 나오면서 정치를 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런 수사를 그렇게 기소를 해서 재판을 했는데 무죄가 났으면 네. 검찰의 수사권이 과연 네. 제대로 행사가 됐는지 한번 물어봐야 되는 예.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를 하는 것이 무슨 정쟁의 예. 뭐 도구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무슨 근거와 맥락에서 하는 얘기인지는 저는 모르겠고 네. 그것을 나누고 쪼개고 그래서 건강하게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네, 제대로 네. 행사하게 하는 것이 예. 지금 국민들이 검찰 개혁을 바라는 열망이다. 네. 조국혁신당을 지지하시는 이유이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상황에서는 뭐 집단 반발 같은 거를 검찰이 할까요? 예컨대 그 기소청, 수사청을 분리하고 한국형 FBI를 만들고 이런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검찰 개혁을 추진할 네. 때 검찰이 이원석 총장 뭐 임기 9월까지밖에 안 남았지만 집단 반발하는 형식으로 이걸 또 무위로 돌리기 위한 어떤 활동에 들어갈까요? 검찰이 뭐 어떻게 행동할지는 알 수 없지만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예. 검찰총장 되려고 할 때 수사기소 분리에 찬성했어요. 아, 그랬어요. 네, 검찰총장 되려고 할 때 예. 가장 적극적으로 검찰 가장 개혁하겠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문재인 네. 대통령이 픽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검찰 그 세 개혁의 후보 중에. 적임자라고. 적임자라고. 네, 그래서 예. 저는 그래서 야.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제가 내면 네. 대통령이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는 내로남불 예. 정신으로 대통령직 수행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예. 일관성 있게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예. 생각합니다. 예. 네. 너무 귀엽게 말씀하셔가지고. 네. 기대합니다. 예, 네. 기대합니다. 예, 일관성 있게 윤석열 예.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되려고 할 때 수사기소 분리에 찬성했다. 적극적으로 검찰 개혁하겠다고 했으니까 일관성 있게 이 거부권 행사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할 네. 것 같고요. 실제로 거부권 더 행사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것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검찰에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죠? 검찰 조직은 네. 어쨌든 공소유지와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저는 재건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재건축? 리모델링이 아니라 네. 다 부수고 다 부수고. 재건축
예. 하는 방식으로 예. 검찰이 다시 만들어져서 국민들께 건강한 예. 기소권을 잘 행사하는 예. 조직으로 예. 거듭나면 되는 거겠죠. 예. 지금의 검찰은 대통령이 검찰 권력을 장악해서 네. 정치적인 수사에서 굉장히 편파적이고 야당에 대한 수사에 네. 올인하는 예.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에 예. 대한 수사를 소환조차 한번 못 해보는 검찰로 전락했잖아요. 그런 모습들은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들이고 네. 그러지 않은 검찰로 다시 네. 태어나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검찰도 그렇고요. 그 여당도 그렇고 일종의 이제 역공 스탠스가 좀 잡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되니까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을 문제 삼아서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에 앞서서 문재인 대통령 그 회고록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적극적으로 반발을 좀 하고 있고, 앞서 말씀 주신 그 이창수 중앙지검장의 경우에는 전주지검에 있던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예. 예, 그 이스타항공 그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관할지가 서울이다. 이건 또 무슨 맥락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져오겠다는 건지 이 사건을 실제로 그랬을 때 뭐 다시 또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겠다는 건지 어떤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글쎄요, 그거는 뭐 보복 수사의 저 성격을 가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보복 수사. 네, 예. 전 정권에 대해서 네. 다만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에 예. 대한 주가 조작, 예. 그다음에 명품백 이 사건 예. 수사에 대해서 네. 뭔가 답을 내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누군가를 수사를 하면 하는 거지. 예. 이렇게 물타기 방식으로 예. 뭐 아무 말이나 아무 수사나 다 하자 네. 이렇게 해서 어떤 국민들이 그것을 예. 납득하고 예. 받아들일지 저는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방식으로는 이것저것 막 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 네. 그 저 해외 순방 때 뭐 그 명품 샵 가셔가지고 리투아니아. 예. 그 뭐 무슨 물건을 예. 사셨다면 예. 그거 무슨 비용으로 사셨는지 예. 뭐 이런 여러 가지도 다 같이 수사를 또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당시에 부분들. 대통령실의 해명은 리투아니아에서 김건희 여사가 산 건 없고 네. 거기 있던 무슨 그 대통령실 직원이 넥타이를 사려 같이 갔었다. 경호원들을 그렇게 많이 데리고. 근데 사실상 제가 물어보니까 당시에 김건희 여사 경호팀 전체가 다 나갔다. 16명인가? 이렇게 다 나가서 그 대통령실 직원이 넥타이 사는데 다 갔다는 거죠. 네. 여사 포함해서 경호원 직원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대통령실의 설명이나 이런 게 참 그 상식적인 국민이 판단해 볼 때 어이가 없는 주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런 물타기가 계속 이게 혼란되고 착종되고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이제 좀 정리하면서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일단 김건희 여사 문제부터 해결하고 네. 그 다음에 지금 뭐 그 명품백 수사 관련해서도 네. 그 명품백을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네. 뭐 인사청탁 네. 관련해서도 문제 제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물 리스트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있었던 일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예. 공직자의 배우자가 예. 그 공직과 관련해서 그런 선물을 어떻게 받았는지 예. 정말 받은 게 맞는지 네. 그런 부분으로 수사가 저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네. 그리고 지금 그 참고인들, 고발인들 조사를 네. 마쳤는데 그리고 예. 나서 수사가 멈춰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 지금 검찰 인사를 네. 한다는 예. 이유로 멈췄는지 뭐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지금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야 돼요. 압수수색이 그 다음 단계죠. 네. 그럼 지금 뭐 피의자를 소환하냐 마냐 예. 뭐 지금 그게 남았다 이렇게 언론에서 나오고 있던데 네. 그게 아니고 네. 저희가 모든 문제 제기에 대해서 조사를 다 하면 네. 그 다음은 증거가 있는 곳에 대한 중요한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이 반드시 예.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예. 압수수색을 하느냐 안 하느냐 지켜봐야 될 예. 문제죠.
그러니까 일단 창고에 보관 중이라고 했는데 창고가 어디에 있는지, 그 창고에 그대로 있는지 아니면 쓴 흔적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살펴봐요. 네.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 근데 그게 디올백이. 대통령 영부인이 민간인인데 예. 그 영부인이 받은 그 또 그 뭐 어쨌든 가정주부 예, 라고 얘기를 예. 국민의힘 그 선방위 위원이 맞습니다. 얘기를 가정주부가 그냥 뭐 사인 그 지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인 것처럼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사인 간의 선물을 대통령 기록물로 할 수 있는가요? 민간인. 제가 보기에는 네, 없을 것 같은데. 그게 법상 그 예. 요건에 맞는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네. 만일에 그랬다면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했던 수많은 그 일들을 사실은 하나하나 대통령실 이전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 벌어진 여러 가지 사건들까지 다 일렬로 놓고 점검해보고 따져보고 이게 옳은지 평가해보고 바로잡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22대 국회가 정말 할 일이 많을 것 같다. 특히 이제 법사위가 정말 할 일이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문정 검사, 네. 예, 이문정 검사가 최근 SNS에 글을 올렸는데 사실상 검찰이 수사 안 할 거다, 김건희 여사,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수사 안 하겠다는 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계속 지금 제가 반복적으로 네. 말씀을 드리고 있듯이 네, 이 수사를 제대로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네, 사실상 좀 뭔가 모양새를 갖춰서 검찰도 네, 그 국민들께 설명할 수 있도록 좀 하려고 뭐 예를 들면 출석 요구라든가 네. 이런 부분에 또 못 받아들여서 예. 검찰 인사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 수사를 제대로 해서 그 어떤 결론을 국민들께 네. 명확한 결론을 내드릴 것을 기대하기는 네. 좀 어렵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그 이번 인사는 법무부가 한 것이고 김주현 수석이 네.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어요. 네. 그런 면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저는 그 검찰 인사 며칠 전에 김주현 네. 민정수석을 임명을 했잖아요. 했죠. 예. 그것은 굉장히 눈여겨봐야 된다. 김주현 수석은 검찰국장을 역임하셨고 네. 검찰 인사, 뭐 검찰 네. 조직에 대해서 너무나 잘 하시는 예.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민정수석을 제외하고 예. 법무부 장관이 이 인사를 전적으로 했다는 말씀은 믿기 예. 어렵죠. 예. 예. 그 민정수석실에서 이 인사와 관련해서 뭔가 네. 논의를 하고 그 예. 부분에 대해서 인사권을 어차피 검찰 인사는 대통령이 네.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민정수석이 개입했을 것이라는 것이 예상이 되죠. 네.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했을 수도 있다. 네. 김주현 수석보다 오히려 더 검찰을 잘 아는 윤 대통령이 직접 인사했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모두 다 검찰 출신이니까 검찰 조직을 잘 알고 네. 본인들이 그 해당 인사가 된 검사들의 어쨌든 뭐 평가도 있을 것이고 네. 그러면은 뭐 그것도 가능한 얘기 같죠. 예. 그러니까 사실상 검찰의 나라고 검찰 권력을 최대한 쓸 수 있는 만큼 써서 이렇게 통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삼국주 3특검도 네. 요구를 하셨다고 해요. 어떤 내용들에 대한 것들일까요? 우선은 오늘 이제 최혜병 특검법이 거부권 행사가 예상이 네. 되고 있고 예. 매우 중요한 이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에서 네. 뭐 28일 날 재의결을 앞두고 있지만 물론 이제 재의결이 되면은 좋겠지만 네. 그것이 뭐 재의결이 되지 않고 폐기될 경우 네. 또 예상할 수 있어서 네. 저희 조국혁신당에서 개원을 하는 대로 네. 세 가지 국정조사를 저희가 계속 그 총선 기간 그다음에 최근까지 예.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세 가지 주제 네. 라인 사태 예. 그다음에 네이버 라인. 네이버 예. 라인 예. 사태 관련해서 예. 그다음에 또 그 잼버리 예. 관련한 국정 예. 조사 예.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예, 예. 그다음에 부산 엑스포 예. 관련해서 예. 이 유치 실패에 예.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예.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한동훈 특검법이 우리 조국 혁신당 1호 법안이기 네, 때문에 네, 네. 한동훈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 예. 그다음에 김건희 예. 종합 특검법 예. 관련해서 이 세 가지 특검을 예. 개헌하는 대로 반드시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네. 약속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그 한동훈 특검법 관련해서는 뭐 이준석 대표는 조금 뭐 세게 비판을 하던데요. 이를테면 연좌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법무장관 시절에 했었는데 가족 수사에 대해서. 네. 근데 또 이제 한동훈 특검법을 하면 실제로 그 한동훈 장관의 자녀 문제에 집중하는 거 아니냐. 근데 거기에 고발 사주 의혹도 포함되고 이렇다. 그래서 그 특검법 안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됐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방점이 좀 찍히는 겁니까? 자녀 문제의 방점이 찍히는 겁니까? 아니면 한동훈 개인에 대한 포커스가 네. 맞춰지는? 윤석열 한동훈 당시에 검찰 특수부에서 네. 그 공정과 상식의 기준을 마련해 줬어요. 네. 그래서 뭐 가족을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네. 뭐 내로남불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다만 한동훈 특검법에 담길 내용은 네. 그 손준성 검사의 고발사주 총선 개입 네. 의혹 사건. 그러니까 고발장 보내기 전날에 그 사진 60장이 네. 그 전송이 된 네. 한동훈 예. 당시 그 검사장으로부터 예. 그게 뭐였는지 굉장히 예. 궁금하죠. 예. 그건 고발사주하고는 관련이 없었던 것인지 네. 그런 부분 포함해서 거기에 그 개입 관여한 것이 아닌지. 예. 그다음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과 관련해서 예. 그 패소할 결심, 예. 그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조롱과 비난을 맞아요. 받았어요. 예. 거기에서 그 제대로 재판을 진행을 안 했습니다. 네. 정부 법무공단에 이름을 예. 하고 카톡 문자로 이전에 1심에서 승소한 변호인들을 예. 해임을 시켰어요. 카톡으로. 예, 뭐 카톡으로 뭐 해임했다고 예. 뭐 언론 보도는 났습니다만 네. 그렇게 그 하고 제대로 된 재판 수행을 하지 않는 그 과정에서 네. 어쨌든 직권남용 예. 부분은 없는지 예. 그 마지막으로 이제 딸 논문과 아. 관련해서 대필을 한 작가가 네. 또 뭐 드러났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네. 뭐 그 딸의 입시 비리 관련해서 심사 규정이 회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 불송치를 예.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한번 예. 해야 된다. 그 똑같은 기준으로.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정과 상식 예. 기준에 맞도록 그 해야 된다는 거지. 이준석 대표가 말하듯이 뭐 연자제를 뭐 둬서 뭐 한동훈 씨가 미우니까 뭐 무슨 뭐 수사를 해야 된다 네, 이런 거는 아닌 거죠. 아니다. 제대로 수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안인데 경찰과 검찰에서 네. 수사를 하지 않았던 네. 그런 의문이 제기되는 사안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은 반드시 점검이 필요한 이슈와 현안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오해가 있는 것 같네요. 예. 그리고 딸이 핵심이 아니라 실제로는 손준성 고발 사주 의혹,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징계 취소 소송 네. 관련된 거 이게 사실은 주요 핵심 사안이고 그다음에 포함해서 이제 딸 문제도 포함이 된 거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삼국조, 삼특검 이 그러니까 6가지 이슈에 대해서는 조국혁신당은 국회 개원하는 대로 곧바로 이것을 추진하겠다. 민주당은 좀 어떤 입장인가요? 이런. 민주당도 지금 저희가 삼국조 삼특검에 네. 대해서 민주당에서 굉장히 많은 동감과 공감 표시하셨던 부분, 네. 야당에서도 네. 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뽑았던 거거든요. 네. 예컨대 오늘 이제 기자회견에서도 검찰 디넷 관련해서 네. 국정조사를 저희가 하겠다고 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빠진 부분에 대해 예.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이제 국정조사를 검토를 하던 중에 네. 민주당에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국민들께 설득력이 있는 그런 주제들로 네. 저희가 뽑은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 근데 이것도 필요하긴 한 것 같습니다. 그 대검에 있는 디넷 네. 일단 압수수색을 하면 전부 디넷에 올린다면서요. 그다음에 거기서 그러니까 핸드폰 압수수색을 했을 네. 때
영장의 범죄 사실과 관련 없는 부분도 통째로 네. 보관을 하고 네. 그 보관한 정보를 예. 다른 사건 별건 수사에 활용했던 흔적이 그건 있다.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예. 그런 어쨌든 문제 제기가 언론 보도가 네.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 문제도 좀 짚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 들고. 민간인 사찰이라고 민간인 저는 사찰. 보여집니다. 네. 아, 민간인 사찰. 어떤 개인 정보도 개인의 동의 없이 예. 보관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네. 네. 예. 이것 좀 여쭤볼게요. 사실 최근에 이제 검찰 내부에서 설마 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하다라고 판단하는 게 수원지검 술자리 회유 이화영 사건, 네. 그다음에 이제 장시호 녹취록 사건, 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대단히 충격적이다. 네. 예, 그러니까 검찰과 피의자 사이에 이런 일들의 일종의 거래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이건 진짜 큰일 날 일인데, 물론 수원지검은 절대 그런 일은 사실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새로 부임한 수원지검장도 뭡니까? 이화영 개인의 범죄자 개인의 어떤 그 발언에 수사가 휘둘려서는 안 된다. 한 점도 그 실수 없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입장을 어제 쭉 밝혔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을 보면 도대체 대한민국 검찰 수사기관으로서 마땅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 의심이 좀 자꾸 생깁니다. 네, 어쨌든 수용자들을 불러서 수용자들에게 진술을 회유하고 압박하고 이런 문제는 계속 있어 왔고 그 수원지검의 지금 그 차장 검사도 네. 그 이후로 네. 또 징계도 됐었던 그렇죠. 그런 또 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그 이화영 부지사 관련해서도 제가 보기에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 내에서 네. 감찰의 형식으로든 뭐든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져서 그 내막이 뭔지를 봐야 되는 거고 네. 그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또 몇 번을 네. 또 몇 차례 만나서 3번. 예, 예. 진술과 관련해서 예. 뭐 얘기가 나눠지고 그 직후에 진술이 뭐 바뀌었다는 네.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어요. 그것은 수사가 아니고 네. 뭐 그 변호사를 활용해서 예. 수사를 뭐 외주를 주는 것도 아니고 만일에 그게 사실이라면 예. 그런 부분들은 명확히 밝혀져서 네. 검찰이 그런 사실이 없다면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데 그 국민들께 네. 만일에 그게 사실이라면 네.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있을 수 근데 없는 일이죠. 그게 계속되고 있다. 계속되고 있고 과거에 이제 한명숙 전 네, 총리 뭐 요즘 사건에도 사건. 예. 그 당시에 수용자들을 불러서 뭐 집합 교육을 시켰다는 그런 그렇습니다. 뭐 논란도 예. 됐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검사가 어쨌든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예. 진술을 꿰맞추고 네. 어쨌든 진술을 회유하고 예. 이런 논란이 되는 것은 검사로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죠. 예, 최소한 감찰을 해야 되는데 감찰 안 하겠다라는 네. 입장을 민주당이 들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네. 이것도 뭐 특검하거나 네. 국정조사를 해야 될 해야 된다. 사안이라고 예. 주장을 하는 걸 봤고 예. 저도 검찰 내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네. 형식으로든 예. 22대 국회에서도 예. 그걸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에서도 그러면 이 이화영 사건에 대해서도 뭐 이제 민주당에서는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인데. 조국혁신당에서는 지금 수용자를 불러다가 네. 그 조사하는 거 네. 그래서 그 검사의 그 방에서 네. 그 내부에서 뭐 무슨 편의를 제공하고 예. 전화도 하게 해주고 먹을 것도 뭐 주문해서 주고 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고 예.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 출정 조사를 개선해서 예. 그 출장 조사 출장 그러니까 조사로 검사가 바꿔야지. 나가서 그러니까 경찰이 거기에서 경찰이 수용조사를 하듯이 예, 그거 그렇게 조사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예.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기 발생한 네. 그 이화영 사건에 대해서는 그 문제가 출장 그
불러가지고 예, 검사실에서 불러가지고 한계 문제. 뭔가 이렇게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네. 술도 뭐 이렇게 네. 들어왔다는 주장도 예,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이 만일에 이제 교정시설에 가서 조사를 하게 된다면 그런 네. 논란은 없어지는 거죠 앞으로는. 네. 그러니까요. 어떤 편의 제공 뭐 그게 술은 아니었던 네. 것 같은데 어떤 편의 제공을 이제 검사로부터 요구받아서 교도관과 검사가 다투는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화영 사건에서는 그 담당 변호인의 이제 이게 전언에 따르면 그런 상황이라면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민주당 차원에서는 이제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이것도 그러면 만약에 이제 특검이 발의가 되면 조국혁신당은 함께 할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사실은 그 자료를 저희가 공유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네. 민주당과 공동으로 그 네.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 진술 내용, 네. 주장하는 변호인 주장하는 내용이 어쨌든 조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네.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법사위로 가시는 거죠? 일단은 저희가 그 상임위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네. 지원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네. 그 결정해서 네. 아마 그것은 나중에 개원하면은 네. 배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 군데 쓸 수 있다고 네. 들었는데 어디 쓰셨어요? 현재 법사위도 썼고 예. 저 그 나머지 두 개는 말씀을 드리기가 근데 세 네. 군데 쓰셨어요. 네. 다른 상임위. 네. 예, 알겠습니다. 세 개를 예. 지망을 하라고 예. 그렇군요. 요청받았습니다. 네. 예. 이게 법사위를 가시게 된다면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실 걸로 기대되는 의원 중에 하나다. 물론 이제 기자들 얘기입니다. 법사위에서 제일 먼저 들여다볼 사건은 역시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사건들이겠죠? 어떤 걸 위주로 좀 살펴보시겠습니까? 우선은 제가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일 먼저 내겠다 이렇게 네. 말씀드렸었어요. 네. 저희 최근에 조국혁신당에서 개헌 특위를 제안을 예. 했습니다. 예. 대통령 중임제와 임기 단축 네. 개헌을 제안을 드렸고 대통령이 대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토론회에서도 그 일부 내용이 나온 닉슨 대통령 사례에서 네. 보듯이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이 그것이 특검을 방해해서 수사 방해 때문에 그것을 은폐하는 문제로 나중에 삶에까지 이르게 되었거든요. 네. 지금 최혜병 특검법도 저는 유사한 구조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네. 지금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지금 특검법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이런 행보를 멈추시고 네. 이 임기 단축 개헌 특위를 받아들이셔서 네. 지금 그동안의 국정 운영의 성과가 미미한 네. 조국 대표께서는 개식용 금지법의 성과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어쨌든 개헌을 받아들여서 네. 임기 단축 개헌을 추진한 대통령으로라도 남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2026년 지방선거 때 같이 이제 대선과 개헌을 함께하는 뭐 이런 트랙으로 준비를 하고 1년의 네. 임기 단축을 하는 거고, 맞습니다. 예, 그 사이에 내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부터 총선 직후에 이 네. 야당의 그 거대 야당이 탄생을 했잖아요. 네.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셨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 국정 기조를 바꾸고 머리 숙여 그동안의 무지, 독선, 무능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네. 야당과 네. 어쨌든 공조해서 물론 야당 대표를 만나시긴 했지만 야당과 공조해서 이 민생이 파탄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 민생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머리를 맞대고 국정 기조를 전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검찰 인사로 네. 방탄 인사를 진행을 하고 사실은 그동안 쭉 뭐 정치, 언론 세력들을 다 아우르면서 그 국정을 막 무자비하게 네.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국민 4명 중에 3명이 지금 비판하고 있는 그렇죠. 지지율이 20%도 네. 나오고 있는
20%대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국정기조 전환을 하기는커녕 검찰 인사로 방탄 인사를 하면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어요. 네. 검찰의 전선을 형성을 네. 하면서 네. 마지막 한판 승부를 네. 앞두고 전 정권 수사를 하겠다고 예. 지금 엄포를 놓고 있는 예. 상황이겠죠. 예. 그래서 마치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 수사를 하는 것처럼 네. 서면 조사를 하거나 어쨌든 그 사건은 털어주고 예. 그 이전 정권 네. 전 정권 수사와 야당 그 사람들을 수사를 하면서 뭔가 국정 전환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저는 읽힙니다. 바리케이트라는 표현이 바리케이트 안에 숨었죠. 그러니까요. 지금. 네. 예. 바리케이트를 딱 쳐놓고 네. 그 안에 숨어 있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딱 머릿속에 그림이 딱 그려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왜 이승만의 길을 가려 하느냐라고 네. 조국 대표 오늘 거의 호소문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이승만보다 더 거부권을 많이 행사한 많이 네. 행사한 그런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는 불행한 길로 가게 되는 거네요. 그 거부권 행사도 매우 오늘 토론에서 나왔지만 네. 사적 이익을 위해서 행사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는 그렇죠. 거죠. 그것이 예. 배경이라는 그것은 헌법 남용, 네. 거부권 남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있을 집회도 나가십니까? 네, 예. 조국혁신당은 모두 참여해서 하시나요? 예. 이 특검법을 거부한 것이 얼마나 부당한가 예. 국민들께 알릴 생각입니다. 네, 이번 주말에 있을 집회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모이실지 그것도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저희 취재 편의점도 취재를 나갑니다. 예,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오후 2시 집회도 오시죠? 네, 예, 국회 예. 본청 계단 앞에서 그러니까요. 예. 할 생각입니다. 예, 취재 편의점도 갑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 개원할 22대 국회에서 협치를 해야 된다는 이런 목소리가 네. 들리고 있어요. 곳곳에서. 그런데 지난 총선의 민심이 과연 협치를 하라는 것이었을까요? 그 국민위에서 군림하면서 민생을 내팽개친 이 무도한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판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협치는 여당이 야당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한 조국혁신당 당선자들은 보수 언론이 만든 협치라는 프레임에 빠지지 않고 앞장서서 총선 결과로 확인된 민심을 저희들이 새기면서 끝까지 윤석열 정권하고 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마지막 멘트는 적어 오신 것 같습니다. 네. 꼼꼼하게, 예. 정말 꼼꼼하게 따박따박 정확하게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시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당선인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면서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